문재인 대통령이 중동 순방 이후에 사실상 갑자기 치권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그동안의 순방을 봤을 때는 순방을 하고 나서 바로 모습을 드러냈었거든요. 근데 며칠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같이 함께 동행을 했던 청와대 관계자들이, 핵심 참모들이 집단 감염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중간중간에 혹시 문재인 대통령도 혹시 건강에 이상이 있었던 거 아닐까? 이런 이야기까지 돌았었는데요. 그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박 8일간의 중동 순방 이후에 사실상 칩거에 돌입했습니다. 대통령은 방역수칙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격리 면제자입니다. 물론 지금 3차 접종까지 하셨으니까 면제자로 인정이 돼도 상관은 없을 뿐더러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3일 동안 재택근무를 자처했고요. 이 또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귀국 후에 긴급하게 주재했던 26일에 있었던 코로나 대응회의에도 비공개로 진행을 했고요. 심지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원래 신년 기자회견이 있어요. 근데 이번엔 신년 기자회견도 돌연 취소했습니다. 굳이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회의까지 비공개로 진행을 하는 모습. 사실 이거를 이유를 말해줬더라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순방을 돌아와서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모든 일정을 취소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계속 썰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코로나에 걸렸었을까? 문제가 있는 걸까? 무슨 일일까? 이런 이야기들이 돌았었거든요.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27일 브리핑에서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당초 설 명절에 양산으로 귀성 예정이었는데 계획을 취소했대요. 심지어 이번 설 연휴에 귀성할 예정이었는데 이 또한 취소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박 수석이 밝힌 문 대통령의 설 연휴 일정은 방역 대응 관계자들의 비대면 통화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모든 다 비대면, 비공개로 진행이 됐던 거죠. 문 대통령의 이례적인 치권 모드에 정치권이 술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각에서는 K방역의 성과를 홍보해왔던 문 대통령이 혹시 코로나에 감염된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말들이 돌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가 이날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국가 기밀에 포함되기 때문에 명확히 설명드리기 어렵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또한 이 해명 자체도 말들이 돌았습니다. 아니 무슨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알려줄 수가 없어요. 이게 왜 비밀이야? 비밀로 하게 되면 더 이상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증폭해 왔는데요.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귀국 후에 코로나 검사 결과에서 음성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입장도 나온 바가 있고요. 그런데 다만 공교롭게 오미크론 확산 위기를 앞두고 진행했던 이번 순방에 동행했던 청와대 직원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수행했던 국가안보실과 경호처 직원 등이 다수가 코로나에 집단 감염이 됐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왜 집단 감염이 된 것을 뒤늦게 알렸을까? 미리 알려주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조심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칩거를 하겠다. 자가 격리식으로 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나왔더라면 이런 말들은 돌지 않았을 텐데요. 이것이 가장 국민들에게 큰 의구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확진자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누가 어떻게 걸렸는지 이거는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공개했는지 그리고 몇 명이 걸렸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관계자는 소수의 인원이 확진됐고 추가로 번지지는 않았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방역수칙 예외로 인정되는 격리 면제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왜 하필 이번에는 격리를 했을까? 이것이 가장 큰 중점이죠. 지난해 5차례 순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귀국 후에 그냥 돌아다니셨어요. 그때는 코로나 재택근무를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만큼은 왜 코로나 재택근무를 했을까? 이게 가장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했던 박경미 대변인도 지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대신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전달을 하고 있는 입장인 건데 여기에서 가장 큰 의문인 게 대통령의 치권 모드에 있다가 26일부터 이제 공개적으로 일정을 한다고 알려진 바가 있거든요. 근데 유독 26일 회의에서 사전 공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됐대요.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는데 청와대 입장에서 이걸 전하는 바가 있었고 26일부터 다시 공개로 일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원래 회의가 사전 공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게 비공개로 돌연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이 또한 의구심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자랑하던 K방역 하던 사람들이 만약에 코로나 집단 감염이 걸렸다고 알려졌다면 이게 만약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을까 봐 혹시 숨겼던 걸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동행했던 청와대 관계자, 핵심 참모들이 코로나 집단 감염에 걸렸대요. 근데 아마 그들은 모든 백신을 다 맞았겠죠. 그리고 그렇게 K방역을 자랑을 했는데 설 연휴에 이번에 많은 분들에게 가지 말라, 고향 가지 말아달라 부탁했는데 자신들은 집단 감염에 걸려버리면은 혹시 말들이 새어나올까봐 혹시 나라가
이렇게 난리가 날까봐 이걸 숨겼던 게 아니겠느냐. 순방 수행원 중에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 청와대로서는 대선을 앞두고 혹시 치명적인 요인이 될까봐 숨긴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국민들은 더욱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혹시 K방역의 성과가 이런 거니?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걸렸겠지. 싸돌아다니다가. 뭐 누가 걸렸겠지라고 말은 안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국민들의 의구심이고요. 매년 하던 신년 기자회견도 안 하고 중동 관광 다녀오고 잠적탄 이유였겠죠. 왜? K방역 실컷 쇼한 결과가 이 꼴아지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은 꼼짝 못하게 묶어두고 누구는 혈세로 여행 다니고 천하에 니들은 진작 탄핵됐어야 할 인간들이다.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여행이 아니었겠지만 여행으로 보여질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순방. 결국은 결과는 K방역의 실패가 보여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을 올가매고 있는 이 대통령과 그리고 대통령의 주변에 있는 이 정권이 국민들에게는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면서 자신들은 열심히 여행 다니고 와놓고는 이런 모습들 K방역의 실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도 꼭 함께 국민들이 심판해야 될 날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요. 정말 이 민주당 쪽 사람들은요. 국민들 웃기게 한다는 재주가 확실합니다. 코미디언이 따로 없습니다. 김의겸 아시죠? 흑석동 김씨. 예. 이 김의겸이 지금 열린민주당 소속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당론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민주당 의원 되실 분입니다. 근데 이 김의겸이 사실 뭐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거에 대해서 정말 악의적인 발언들을 쏟아냈어요. 한결의 출신답다고나 할까? 근데 이 김의겸이 뭔 짓을 했냐? 오늘 페이스북인가 어딘가에 글을 썼는데 황당합니다. 최근에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무죄를 받았죠. 근데 무죄 받은 이유를 알겠다. 그 무죄 준 판사가 윤 씨네? 같은 윤 씨라서 친밀감 느껴서 무죄 줬나 보다. 그럼 나도 앞으로 이제 재판받을 있으면 이제 우씨 판사만 찾아다녀야겠다. 그치? 안 그렇습니까? 김의겸 의원님? 왜? 저 우씨잖아요. 그럼 나도 이제 나중에 재판받을 일이 없겠지만은 만약에 재판받는 사람이 벌어진다. 그럼 난 특별히 이제 알아봐야지. 우씨인 판사라. 그러면 이제 우씨 판사께서 절 보고 친밀감을 느껴가지고 저 좀 형량 받을지 어떻게 합니까? 윤석열 후보 장모 최모 씨 불법 요양병원 운영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 참고로 이 판사 이름이 윤강열 판사예요. 아, 그 윤강열 판사가 윤석열과 같은 윤 씨라 친밀감 느껴서 무죄 줬구나. 이렇게 들릴만한 쌉소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참나. 정말 제 두 눈을 의식해 했고요. 김의겸 이분 명색이 국회의원이신데 과연 이분이 이런 글을 쓸 때 뇌를 거치긴 했는가? 뇌가 왜 있습니까? 생각하라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씨부리지 말라고 있는 게 뇌 아닙니까? 근데 이 뇌가 있기는 한 것인가? 뇌를 한 번이라도 거쳤으면 나올 수 없는 말이 우리 김의겸에 의해서는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빨간색 줄만 읽을게요. 취재 본능이 발동해서 윤석열 장모에게 무죄 선고한 윤강열과 윤석열의 관계를 탐문했다. 한겨레 출신입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글들은 왜 한겨레가 지금도 욕을 먹는지가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한겨레는 이렇게 취재하나 보지? 둘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 1992년부터 2년간 함께 공부했다. 윤석열은 5반, 윤강열은 2반이었다. 일단 반이 다르잖아. 반 다르면 뭐 끝난 거 아니야? 근데 미련이 남아요. 하지만 둘은 대강당에서 공통 수업을 받을 때 바로 옆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왜? 자리에 앉는 순서는 가나다니까. 윤강열 다음에는 윤석열이니까. 둘은 공통 수업 때는 같이 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저도 대학교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분들은 지금 하다못해 몇 년이야? 30년도 더 됐지 않습니까?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하지만 제 옆자리에 누가 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내 옆자리에 누가 앉았는지 몰라. 그런 데 있어. 진짜 그 지정해서 앉는 그 수업이 있어요. 왜냐하면 출석 체크 편하게 하려고. 하지만 저는 제 옆자리 누가 계셨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김의겸 씨의 생각은 다르죠. 사법연수원 때 둘은 나란히 앉았을 것이니 둘은 친한 사이일 거다. 친했을지 서로 쌩 까는 사이였을지 서로 멱살 잡는 사이였는지 어떻게 아세요? 부담 없는 과목이라 영화 보듯 수업을 들을 수 있어 옆자리 동기와 친해질 수 있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서로 친해지는 뭐 그런 수업이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미 다 들으셨겠지만은 저렇게 우기시니까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윤강열
판사 어떤 사람이었냐? 지금 서울고등법원의 부장판사로 연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 보실까요? 광주죠. 뭐 물론 광주라고 해서 그게 좌파 성향이겠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분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어떤 선고를 했는지를 최근까지 한번 봐봤습니다. 그랬더니 최근엔 천안함 좌초소를 주장했다가 명예훼손죄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됐던 신상철 씨를 어떻게 해줬다? 항소심 재판을 맡으면서 무죄를 선고해준 사람이 바로 이 윤광열 판사입니다. 여기서부터 일단 딱 느낌이 와요. 천안함의 명예훼손죄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유죄였는데 항소심에서 이분이 판사를 맡으면서 무죄로 만들어줬다. 선고해줬다. 여기서부터 일단 좌파 성향이 좀 느껴지죠. 그리고 두 번째,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 군의 정치 댓글 공작을 주도했던 이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태하정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담상도 이 사람이 이 재판부를 거쳐갔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판결들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전혀 이쪽 성향이 아닌데 오히려 좌측 성향인데 그럼 이 사람이 좌측 성향이었던 이 판사가 했던 이런 것들, 그럼 이번 판결은 오히려 더 명확해진 거 아니겠느냐, 잘못이 없다라는 게 그랬던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볼게요. 지난 2015년 기사입니다. 자, 좌파에 손들어준 판사였습니다. 민족일본 사건 이종률 유족에게 배상하라는 선고를 내려준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이 윤종길 이 판사였습니다. 그러면은 딱 이 세 건만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거 그냥 좌파 성향 판사 아니야? 그런데 이 좌파 성향으로 느껴지는 이 판사가 저렇게 무죄를 내려줬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아니었겠죠. 좌파 성향의 판사가 봐도 아니었겠지. 우길 수가 없었던 거지. 이거는 누가 봐도 무죄였겠지. 이런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우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 판사가 누군지 봤더니 하필 또 자기들 쪽에 유리하게 해줬던 판사야. 이래서 저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이제 뭣도 안 되니까, 어떤 주장을 해도 안 되니까 이제 같은 윤 씨라서 해줬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이게 팩트라는 걸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